3학년 1학기 제곱근과 실수라고 하는 대단원 첫 번째 중에서 이제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숫자들을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여러분. 일단 플러스 2를 제곱하면 어떤 수가 나오냐면 4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3을 제곱하면 9가 나오고요. 4를 제곱하면 16. 쭉쭉 진행을 했을 때 10을 제곱하면 100.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뭐 4, 9, 16, 뭐 100, 121,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치? 얘네들은 우리가 다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제곱해서 나타나는 수라고 얘기를 해서 중학교 1학년 때 제곱수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제곱수의 특징을 한 번 더 언급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 이 제곱수라고 하는 것은 소인수분해 하였을 때 소인수들의 지수가 다 짝수이다 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그래 제곱이고 이번 단어는 제곱근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얘들아, 우리가 제곱해서 4가 되게 하는 수를 2를 제곱하면 4가 됐어요. 그때 수가 2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제곱해서 9가 되게 하는 수는 무엇이니? 라고 말했을 때 3이에요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학에서 말하는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제곱해서 그 수가 되게 하는 수를 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4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수를 제곱했을 때도 4가 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3을 제곱해도 9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마이너스 4를 제곱해도 16이 되지 않나요? 동일하게 마이너스 10을 제곱해도 10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제곱해서 4가 되게 하는 수를 제곱근이라고 표현을 해줄 건데 더 정확하게는 4의 제곱근 이렇게 읽을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얘를 문장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4의 제곱근을 얘기하세요 라고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제곱근이라고 하는 용어가 뭔지 좀 감이 좀 오죠, 그죠?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9의 제곱근을 말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9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이제 내가 말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6의 제곱근은 그럼 뭔데요? 16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4더라. 마지막 하나 안 쓰고 그냥 얘기만 해볼게. 100의 제곱근은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라고 얘기를 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밑에 부분을 좀 지우고 이제 수학적인 용어처럼 문장으로 제곱근을 한번 정의대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념편 책에 나와 있는 거대로 x를 제곱했더니 a가 됩니다. 여기서 a는 양수예요. 지금 선생님이 4, 9, 16, 100 뭐 이런 것들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양수를 표현을 할 거고 너일 때 우리는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표현을 한다.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이게 수학에서 말하는 제곱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문장을 우리가 지금 익숙하게 연습을 했으니까 2의 제곱이 a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4라고 바꿔줄게요. 2의 제곱이 4이니까 이거로 2는 4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읽는 거라고요. 뭔 말인지 이해됐죠? 선생님 마이너스 2도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양수, 지금 4, 9, 16 얘네들을 가지고 양수라고 표현을 하고 선생님이 이 A를 양수라고 읽을 거야 라고 설명을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양수는 제곱근이 2개 나타나요. 왜요 선생님?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제곱하면 4가 된다 그랬으니까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 둘 다가 4의 제곱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양수는 어떻게 두 개의 제곱근이 나타나냐면 플러스 2일 때, 즉 양의 제곱근과 마이너스 2일 때, 즉 음의 제곱근으로 두 가지 종류가 나타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0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0. 두 번째 종류는 이제 0은
제곱근의 개수가 몇 개일까라고 물어보는데, 자, 얘들아, 제곱해서 0이 되게 하는 수는 뭐밖에 없어요? 아, 그쵸. 제곱해서 0이 되게 하는 수는 0밖에 없어요. 그럼 0이라고 하는 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곱근이 한 개입니다. 누구냐고요? 0이요. 뭔 말인지 이해됐죠? 근데 이 0을 우리가 괜히 0이라고 쓰면 없다고 얘기하고 싶어. 근데 없는 거 아니고 0이라는 숫자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0은 제곱근이 한 개다라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종류는 어떤 거냐? 양수 나왔고 0 나왔으면 다음 종류는 음수겠지, 그치? 음수는 제곱근이 몇 개입니까? 라는 얘기인데, 음수는 제곱근이 몇 개냐면,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제곱해서 음수되게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뭐,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게 하는 거, 제곱해서 마이너스 9가 되게 하는 거, 우리 이런 거 본 적 없단 말이야. 그치? 왜?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무조건 플러스 되고, 플러스 제곱하면 플러스 되고, 그치? 0은 제곱하면 0이니까, 우리가 제곱해서 음수가 되게 하는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공부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곱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수를 제곱해서 되게 하는 수를 제곱근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 그 제곱근은 양수는 총 두 가지의 종류가 존재하고요. 0은 0 한 개 존재하고요. 음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요까지 이해되죠? 그죠? 오케이. 그럼 됐어요. 선생님 그러면 4, 9, 16, 뭐 100, 121, 뭐 144 이렇게 제곱수들은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서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 저희가 알겠어요. 그럼 만약에요, 선생님 3에 2로 할까? 2로 할게, 얘들아. 2의 제곱근 2의 제곱근을 구하래. 그럼 2는 제곱수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수학자들끼리 고민을 했어. 야, 일단은 양수는 제곱근 2개 있는 것까지 우리가 증명을 했는데 그러면 2나 3이나 5나 이렇게 제곱수가 아닌 애들은 제곱근을 그럼 뭐라고 표현할 거야? 라고 이제 고민을 한 거야, 수학자들이. 야, 그러면 제곱근에서 요 근이 뿌리 근자야, 얘들아. 한자, 뿌리. 근데 우리 뿌리가 영어로 뭐예요? 모르는 사람 없죠? 뿌리가 영어로 루트입니다. 루트. 그래서 이 루트에 R이라고 하는 소문자 알파벳을 따와서 그럼 2의 제곱근은 제곱근이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해서 R을 이렇게 데려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양수니까 양수 제곱근 2개 존재한다고 그랬으니까 플러스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 2개 존재합니다.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자, 그럼 이제 정리하자. 제곱수가 아닌 아이들. 그러니까 제곱수인 애들은 그냥 그대로 그 제곱해서 나오게 하는 숫자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였는데 제곱수가 아닌 아이들의 제곱근은 뭘 사용해서 나타내야 된다? 제곱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야 된다. 제곱근을 나타내는 기호, 그래서 근호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근호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만 더 써볼게요. 5의 제곱근 가보겠습니다. 얘들아, 5의 제곱근은 뭐겠어?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겠죠. 왜? 5는 제곱수 아니니까 제곱 근호를 무조건 사용해서 나타내야 돼. 그래서 5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요렇게 합쳐서 써달라. 요 말인 거야.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죠? 그럼 0의 제곱근 아까 얘기했잖아. 0의 제곱근도 마찬가지로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어. 그럼 얘는 그냥 그대로 0이지. 그럼 25의 제곱근 가볼까? 25의 제곱근 선생님 25 제곱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쓰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 얘는 근호 안에 있는 25라고 하는 수라고 쓸 건데 근호 안에 제곱수가 들어가 있으면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이 단원의 핵심이다. 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었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양의 제곱근은 플러스 뭐뭐뭐 루트,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뭐뭐뭐 루트. 근데 루트 안이 제곱수면 그 루트를 벗겨서 문제를 풀면 된다. 읽어주면 된다. 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그럼 하나 더 질문을 좀 해볼게요. 제곱근 3을 어떻게 쓸 거냐면 얘들아 이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라고 하는 제곱근호를 우리나라 말로 해석해 준 거야. 우리 영어 단어 막 레인보우 막 이런 거 있으면 우산 뭐 이렇게 바꾸잖아. 그치? 우산이래. 엄브렐라지. 엄브렐라 하면 우산 뭐 이렇게 바꾸잖아. 자, 그래서 난 너를 이렇게 제곱근 3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3
이 말인 거야. 그럼 루트 3을 기호를 어떻게 써? 루트 3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야 제곱근 루트 3은 영어 막 번역하듯이 우리 영어 장문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바꾼 거다. 요렇게 안 헷갈렸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럼 선생님 3의 제곱근은 뭔데요? 얘들아 3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겠어? 제곱근 3과 3의 제곱근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오늘 수업을 성공한 거예요. 제곱근 3은 루트 3을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쓴 거고 3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3이 되게 하는 수를 말하세요. 이 말인 거예요. 이 차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얘들아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와. 다음 중 뭐 1, 2, 3, 4, 5번 중에서 다른 것은 뭐 1, 2, 3, 4, 5번 중에서 같은 것은 뭐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곱근 3이랑 3의 제곱근이랑 같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 근데 다르지. 3의 제곱근은 양수, 음수 다 들어있어요. 근데 제곱근 3은 양수인 제곱근 3만 궁금하다 이 말입니다. 제곱근 3이 루트 3을 우리나라 말로 바꾼 것이다. 우리 이렇게 꼭 집중해서 풀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지금까지 어려운 것은 없었던 것 같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교재에 계속 강조했던 게 무엇이냐면 9 쪽에 필수 문제 3번 이런 거야 얘들아. 9 쪽에 필수 문제 3번. 그래서 필수 문제 3번에 3번, 4번을 보시면 13의 제곱근과 제곱근 13을 얘기하잖아? 근데 선생님 너무 더워서 에어컨 좀 잠깐 켤게. 자, 13의 제곱근과 제곱근 13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 13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13이 되게 하는 양수, 음수를 다 말해줘야 된다. 이 말인 거고. 제곱근 13이라고 하는 건 루트 13을 우리나라 말로 바꿔 쓴 거다라는 것에 집중해서 문제 풀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강조를 하자면 제곱근 0, 뭐 0의 제곱근 얘는 없다가 아니라 무조건 0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좀 도식화해서 이해하기 쉽게 제곱근이라는 용어를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얘들아 선생님이 제곱근에서 근자가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야. 이렇게 땅이 있어. 땅에 어떤 나무가 뿌리를 이렇게 냈다? 그 나무가 이렇게 이제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먹고서 막 이제 이렇게 커져. 그래서 이제 막 나무가 이렇게 커졌는데 이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가 들어있고요. 열매가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서 뿌리가 뭐냐면 얘는 뿌리가 마이너스 2라는 영양분과 플러스 2라고 하는 뿌리의 영양분을 빨아먹어. 빨아먹어서 어떤 열매를 맺냐면 4라는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열매가 0이 되려면 어떤 뿌리가 필요해? 0이 필요한 거야. 열매가 음수가 되게 할 땐 뿌리가 있어 없어? 뿌리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도식화해서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도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제곱근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요. 요거까지 이해됐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얘들아 여보 10번으로 넘어가서 뭐 2번 너무 중요하고 3번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얘기했고 그지 4번 루트 16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무조건 4로 고쳐서 문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엔 11페이지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곱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제곱근의 성질을 가보도록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제곱근의 성질을 설명을 하려면 얘들아 여기에 집중하면 돼요. 여기 선생님이 적어놓은 요걸 갖고 가서 제곱근의 성질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곱근의 얘들아 루트 안에 제곱 근호를 사용하는 것 안에는 제곱수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곱수가 있다면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나타낼 수 있다.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숫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요게 포인트인데 뭐 이런 거예요. 루트 16이요 여러분. 그럼 루트 16은 16이 4의 제곱 아닙니까? 그래서 난 너를 4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선생님 만약에 루트 16이라고 안 나와 있고 4제곱이라고 나와 있으면 어떡해요? 4제곱이라고 나와 있으면 4라고 쓰면 돼. 선생님 그러면 마이너스 4의 제곱이라고 나와 있으면 어떡해요? 선생님 그럼 이거 마이너스 4인가요? 아니에요. 이게 마이너스 4가 됐다는 거. 근호를 사용했는데 마이너스 4가 됐다는 건 제곱해서 음수가 되게 하는 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야. 왜냐면 제곱해서 음수 되게 하는 거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는 4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4가.
그럼 선생님 얘는 어떻게 문제 풀어요? 그래서 얘는 루트 16이라고 다시 고치고 그것을 4라고 읽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제곱근의 성질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 제곱이 들어가 있을 땐 루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음수를 제곱했을 때 당연히 얘를 음수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16의 제곱근처럼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근데 이걸 그때마다 마이너스 음수의 제곱을 했다 그럼 음수 제곱을 써가지고 그걸 또 다시 바꿔가지고 계산하기가 빡세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곱은 일단 루트를 없애는 용도로 쓰는 게 맞습니다. 제곱은 루트를 없앨 거예요. 그러니까 제곱이 들어가 있으면 다 루트가 없어진다. 그럼 몇 가지만 더 써볼까? 25도 루트 5의 제곱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없애. 그래서 5가 될 거야. 선생님 마이너스 5가 제곱이 되면 어떻게 하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제곱이 너를 없애는 건 맞아. 근데 마이너스 5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얘는 무조건 양수로 나와야 된다. 요 말인 거야. 하나만 더 써볼게. 자, 9라고 씁니다. 자, 루트 9는 루트 3의 제곱 아닙니까? 자, 그럼 제곱이 루트를 없앨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3이 되겠습니다. 이 말인 거지. 근데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에 집중해야 돼. 왜? 루트를 사용해서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제곱해서 음수가 되게 하는 수를 쓸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 이렇게 말고 저희가 이거 계속 바꿔서 쓰는 거 말고요. 그러면 좀 일반화 시켜서 설명을 해주세요. 자, 일반화 시켜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요. 어떤 것이냐. 자, 루트 A의 제곱이 있어요. 자, A의 제곱이 있을 때 제곱은 루트를 벗기는 용도로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면 A가 양수, 0을 포함한 양수이면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A. 오케이? 자, 그럼 A가 음수이면, 자, 음수 봐봐, 얘들아. 제곱이 루트 벗겼지? 음수였는데 4로 나왔다? 제곱이 루트 벗겼지? 음수였는데 5로 나왔다? 그래서 음수이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마이너스 달고 마이너스 A로 나온다. 그럼 제곱은 무조건 우리끼리 용어야. 제곱은 무조건 루트를 벗기는 용도로만 써. 그리고 루트를 벗긴 나머지 값에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분하는 거야. 이게 포인트예요. 얘들아 이거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언니 오빠들도 이 부분을 계속 헷갈려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린 그것만 알면 돼. 제곱은 루트를 벗기는 용도로만 쓸 거고 남아있는 식의 부호에 따라서 그대로 나오는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지 이것만 구분 지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얘들아 이 오늘 수업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 알겠지?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면서 적용을 해볼게요. 11페이지는 다 연산이기 때문에 제곱은 루트 벗기면서 이제 계산하면 돼요. 이런 얘기가 될 것이고 예시로 11페이지 또 그냥 넘어가긴 그러니까 11페이지에 5번을 한번 해볼게요. 루트 마이너스 11의 제곱입니다. 똑같아, 얘들아. 자, 물론 중간 과정은 이거예요. 121이고 그것이 11의 제곱이어서 양수 이건데 우리 중간 과정 생략하자고. 중간 과정 생략하고 제곱은 루트를 벗겼어요. 남아있는 식이 마이너스 11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마이너스일 때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나의 모양에다가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11이 된다 이 말인 거야. 마이너스 11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 근호를 사용했는데 근호를 벗겨서 나오는 값이 음수가 절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11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 숫자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애들이 제곱도 해보고 숫자도 곱해보고 이러니까 숫자로 연산해서 나오는 형태들은 사실 많이 틀리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뭘 많이 틀리냐면 문자로 나와 있는 것을 많이 틀립니다. 그게 뭐냐면요. 필수예제 7번이에요. 필수문제 7번. 여러분들 책에 12페이지고요. 필수문제 7번에 1번, 2번 둘 다 해볼 거야. 자, 1번 봐보세요. 루트 2x 전체를 제곱한 식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x가 양수일 때와 x가 음수일 때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나오는지 물어보자. 자, 얘들아. 제곱이 루트를 벗기는 용도로 쓴다 그랬어. 맞지? 그럼 2x라고 하는 식이 남았잖아. 2x의 부호를 따지는 거예요. 제곱은 루트를 그냥 벗기기만 했고요. 2x의 부호를 판단하는 것이야. 자, 그럼 x가 양수일 때 2x의 부호는 양수 아닙니까? 2x가 양수이므로
자, 우리 양수면 어떻게 나온다? 그대로 내 모양 그대로 나온다. 요렇게 읽는 거야. 얘들아 자꾸 말을 해야 돼. 양수면 그대로.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자, 그럼 얘도 보세요. 제곱이 루트 벗겼고요. 남아있는 식이 2x였습니다. 2x가 x보다 미안해. x가 음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2x는 음수.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2x가 마찬가지로 음수였어요. 얘들아 그럼 음수면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내 모양에다가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야. 이렇게 해석한다고.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자 그럼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7번에 2번을 한번 가볼게요. 마이너스 2x요. 그래서 이때 또 마찬가지로 x가 양수일 때와 x가 음수일 때 이렇게 구분지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얘들아 제곱은 루트를 벗기는 용도로만 쓴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것을 쓸 거야. 자 마이너스 2x. 자 x가 양수일 때 마이너스 2x는 부호가 음수죠. 그렇죠? 그럼 음수면 마이너스 2x가 음수이므로 음수면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그랬어.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그랬어? 얘가 음수였기 때문에 내 모양에다가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2x가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상황 갑니다. 제곱이 루트 벗겼어요. 마이너스 2x였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2x가 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x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x는 얘들아 양수 아니야. 근데 양수면 어떻게 나온다? 그대로 나온다. 그대로 내 모양. 아,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x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2x 자체가 양수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이걸 보면 안 되고 얘들아 이 전체 부호를 봐야 돼. 전체 부호. 제발. 그래서 근호를 가지고서 문제를 연산할 때 근호 안에 제곱이 들어가 있으면 제곱을 미안해. 루트를 벗기는 용도로만 쓰면 된다. 요거 선생님이 지금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줬을 때 필수 문제 8번을 손쉽게 풀어서 한 번에 맞췄다. 그러면 이거는 너네가 제대로 이해를 한 거다라는 거겠죠. 그죠? 자, 13페이지 하기 전에 제곱근 대소 관계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14페이지의 대소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칠판 여기 왼쪽은 좀 지우겠습니다. 얘들아, 봐봐. 정사각형이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아니지, 미안해. 넓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어. 자, 그 옆에 넓이가 5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넓이가. 얘네 다 정사각형이에요. 선생님 지금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거 제곱근의 대소비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여기다 쓸까? 제곱근의 그러면 얘들아 정사각형은 넓이를 어떻게 구하니? 한 변 곱하기 한 변으로 구하지 않니? 그지? 나는 넓이가 2인 정사각형을 A라고 줄게. 한 변의 길이. 그리고 넓이가 5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B라고 둘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자,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A제곱을 한 변 곱하기 한 변을 했더니 넓이 2가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제곱해서 2가 되게 하는 A 값을 구하세요.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A는 2의 제곱근이다. 이 말이에요. A는 2의 제곱근이다. 야, 그러면 2의 제곱근 뭐 있어? 제곱해서 2가 되게 하는 수. 플러스 마이너스 2 있는 거 아니야? 아, 미안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나는 너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를 쓸 건데 좀 센스 있게 변의 길이는 음수가 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넌 센스 있게 A는 루트 2예요. 라고 해석을 하자. 그럼 두 번째 상황 가볼게요. 넓이가 5입니다. 자, B제곱이 5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B는 5의 제곱근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5의 제곱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있는데 이 B도 한 변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니까 길이는 음수가 될 수 없잖아. 그래서 나는 B를 루트 5라고 얘기를 하겠다. 그 말이다. 됐죠, 여러분? 그럼 보세요. 지금 이 그림상에서도 A라고 하는 한 변과 B라고 하는 한 변의 길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 B가 훨씬 더 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뭐 요걸 또 데려와서 여기다 굳이 안 그려도 되지, 그지? 자, 그래서 요거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결론 A가 루트 2였고 B가 루트 5였어요. 맞죠? 아, 그 말은 루트 5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근호를 사용해서, 루트를 사용해서 나타낸 숫자들도 대소 비교가 가능하다. 그럼 뭐야?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큰 수라는 얘기지. 그럼 근호에 마이너스를 붙인 숫자다라고 하면 유리수 대소 비교했던 것처럼 똑같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근호를 사용하여서도 대소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럼 13페이지로 가서 마지막 파트 부분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지우고. 제곱근의 성질의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 얘들아, 제곱근은 그 제곱이 들어가 있으면 근호를 벗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루트는요, 제곱이랑 만나서 근호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지. 그래서 루트 25도 5의 제곱이니까 5로 나왔던 거고, 루트 16도 4의 제곱이었으니까 4로 나왔던 것이다. 그러니까 근호 안에 제곱수가 들어가 있으면,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다. 요게 포인트야. 그럼 아까 맨 처음 초장에 선생님이 제곱근 설명하기 전에 도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요 제곱수가 중학교 1학년 때 소인수분해하여서 지수가 모두 짝수인수를 제곱수라고 한다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제곱수는 그 수를 소인수분해하면 지수가 모두 짝수인수를 가지고 제곱수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거야. 어떤 상황이냐면 근호를 사용한 값 중에서 근호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문제를 물어본다는 거죠. 그럼 근호 안을 어떤 수로 만들면 된다? 제곱수로 만들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3페이지에 필수 문제 9번하고 10번은 그냥 네모칸 채워넣기 때문에 여기는 네모칸 채워넣기니까 여기는 좀 쉬워서 선생님은 13페이지에 9-1번과 10-1번 이렇게 두 개를 각각 해볼 거예요. 자, 9-1번에 1번 보실게요. 자, 루트 24x 갑니다. 그러면 9-1번의 문제 좀 다시 읽어볼게. 다음 식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x의 값이 궁금합니다. 다음 식이, 요 식이 자연수였으면 좋겠다. 얘들아, 자연수는 1, 2, 3, 4, 5, 6, 7, 8 뭐 이런 거 아니야? 1, 2, 3, 4, 5, 6, 7, 8 이런 거는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냈어, 안 나타냈어? 안 나타냈지. 근호가 필요 없는 수가 자연수였잖아. 그래서 난 너를 자연수로 나타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근호를 없애고 싶어. 이 말이야. 그럼 얘들아, 근호를 없애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근호를 없애려면 제곱수가 있어야 된다고. 근호를 없애려면 제곱수가 들어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24 곱하기 x는 제곱수예요 라는 말이에요. 제곱수이다 라는 말이에요. 제곱수 어떤 특징? 소인수분해하면 지수가 모두 짝수인 것이다. 자, 그래서 난 너를 24를 소인수분해할 거예요. 이렇게 얘들아. 24x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x인데 그게 제곱수였으면 좋겠다. 선생님 지금 계속 강조한다. 자, 그래서 제곱수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지수가 짝수여야 되기 때문에 x가 가지고 가야 되는 숫자는 2라고 하는 밑을 갖고 있는 소인수의 지수는 3이에요. 근데 지수가 짝수였으면 좋겠죠. 그래서 2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맞습니까? 자, 3이라고 하는 소인수의 지수는 1입니다. 지수 짝수 아니거든요. 그래서 x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는 3이 되겠다. 이런 얘기야. 그럼 2랑 3만 들어가면 얘 무조건 제곱수는 되는 건가요? 맞죠. 2랑 3 들어가면 2의 4제곱, 3의 제곱이 되니까 지수가 모두 짝수가 된 제곱수라는 형태를 알 수가 있겠다. 가장 작은 자연수 x가 궁금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할 필요는 없고 x의 값은 따라서 6이에요 라고 정리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가 궁금하다? 그럼 뭐 하면 돼? 2 곱하기 3은 무조건 데리고 가고 2의 제곱을 곱해주면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10-1번에 2번을 한번 해볼게요. 10-1번에 2번. 그래서 루트 안에 12-x 갑니다. 자, 문제 한번 다시 읽어보자. 다음 식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x. 자, 얘들아, 이번에도 똑같아요. 요 근호를 사용한 식이 자연수였으면 좋겠다. 그럼 자연수는 근호를 사용한 수야? 아니야? 근호를 사용한 수 아니야.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근호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맞아? 이 근호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럼 얘가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면 근호를 벗겨내야 된다 이 말이니까 12-x는 제곱수이다.
그럼 봐봐. 12-x는 소인수분해를 할 수는 없어요. 왜? 10이랑 빼기 x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뭐야? 12보다 작은 수들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곱수 기억하면 되죠. 뭐 1, 4, 9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12-x가 자연수라고 얘기했으니까 1일 때, 12-x가 4일 때, 그리고 12-x가 9일 때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 3의 제곱, 4의 제곱은 16이니까 12-x가 16이 되면 x는 음수가 돼버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고 요 세 가지의 식 중에서 가장 작은 x의 값 읽어주시면 되겠다. 그 말이죠. x가 얼마가 제일 작냐면 3이 제일 작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이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 여기까지만 진도 나가요. 근데 얘들아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제곱근이라는 용어를 처음 배웠고 그리고 그 제곱근에 따라서 제곱근의 성질이 무엇인지 지금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안에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건 뭐냐면 연산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 내가 제곱을 해서 만약 예를 들어 4를 제곱했는데 16이잖아. 근데 4를 제곱했는데 막 18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연산 실수를 하지 않는 게 가장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고 제곱근의 성질, 뭐 아까 선생님 나무 그리면서 얘기했지만 양수 제곱근, 영의 제곱근, 음수 제곱근 이런 것들 다 판단해서 문제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제곱근을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수체계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해볼 것인데 일단 제대로 복습해 오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만 더 강조할게요. 뭐냐면 여러분 15페이지에 5번, 6번 있죠? 이런 거 시험에 나와요. 15페이지에 5번, 6번 별표 치시고 그 외적인 부분은 여러분들 다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